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죠. 제가 그동안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은요, 납입기한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내일이, 오늘이 연금 개시 시점이라 할지라도 연금으로 받지 말고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일시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도 만기가 됐습니다. 그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됐다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도 연금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지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일반 연금보험이야 그 비과세로 해지하더라도 일시금을 받아서 떼는 게 없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로 16.5% 떼니까 그것 떼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연금으로 그냥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IRP라든가 퇴직연금하고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때는 60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따라서 16.5%를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3.2%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뭐 한 1,000만 명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입했고요. 통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1,000만 명 넘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끼에 불과하죠. 세액공제를 미끼로 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떼고요. 나중에 해지 못하게 기타 소득세 16.5% 떼고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거지 같은 정말로 그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액 정말로 한 푼도 오르지 않는 연금액을 받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세액공제에 현혹돼서 가입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도 무조건 받아야지 연금으로 받는다면 또다시 30년, 40년 동안 그 고비가 채워져서 멍해 속에서 씨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이나 그 자영업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해주니까 좋다고 가입한 것이죠. 정말로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도 590만 명 이상 가입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000만 명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입했던 거요.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콘스탄트 김이 쓰레기 연금보험은 절대로 연금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연금저축도 일시금으로 받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세 16.5%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슈니 하지마리 마쇼. 자, 가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연금저축을 가입했습니다. 총 납입보험료가요, 추가보험료, 기타 등등 해서요, 5,69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17년 동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55세가 돼갖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된 겁니다. 연금 준비금은 7,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 이자가 1,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가 인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7년 동안에 너무나도 적은 이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 너무나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액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준비금 7,139만 원에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데 매년 382만 원, 매월 31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지급률은 5.35%입니다. 이거 55세라서 5.35%죠. 65세 이렇게 됐다면 4%대밖에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5.35%를 지급한다는 것은요. 보험사는 18년하고 18.7년 동안에 이자 한 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18.7년 동안에 보험회사에 맡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받는 31만 8천 원을요.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55세도 받지만 90세, 100세도 받고 120세도 그대로 31만 8천 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똥값인 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가 상승률 3%라고 하는 리즈러브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55세에 31만 8천 원 받는다. 그러면 75세 되는 시점에 21년 지났죠. 17만 원 받습니다.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95세 되는 시점엔 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세라든가 120세 산다면요, 이거 몇만 원도 안 되고 몇천 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만약에 5%로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5세 때 31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21년 지난 75세 때는요, 1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연금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95세 때는 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품, 이런 연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지 시 과세되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연금보험 가입했는데요. 5년, 6년, 7년 가입했는데 해지했을 때 손해가 발생된다. 300, 400만 원. 하지만 제가 손해 300, 400만 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해지하는 게 좋다. 나중에 3천, 4천, 3억, 4억 손해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3, 400 손해나는 게 좋겠죠?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연금저축 해지 시에도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쳐갖고 15%, 1.5%, 16.5%를 떼는데요. 그러나 그거 떼는 거에 더 낫다는 거죠.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보험과 다르게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기타 소득세는 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토해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아이와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있습니다. 이 부로 제가 판매 중이니까 각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30년을 가입해도 그 연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다면 기타 소득세를 뗍니다. 기타 소득세 15%하고 지방소득세 10%, 1.5%, 총 16.5%를 떼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떼는 게 아닙니다. 원리금에 대해서 뗀다는 거 아닙니까? 총 원리금,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16.5%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가입하면요,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장기 유지가 부담스럽고 해약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려가는 아주 최악의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2014년도까지는요, 설사 그 추징을 당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2025년도부터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타깝게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 환급받은 것보다 더 많이 공제받은 경우 환급받아야 되지만 그런 기회도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제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액이 5,690만 원입니다. 이자가 1,449만 원. 총 환급금은 7,139만 원인데 1,449만 원에 대해서 그 16.5%를 떼는 게 아닙니다. 바로 7,139만 원에 대해서 16.5%를 떼니까 1,178만 원의 기타 소득세 등을 떼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기타 소득세 등을 떼고 나면은 실수령액은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됩니다. 물론 원금보다 좀 나왔죠. 자, 주의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면. 근데 이 사례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했다가 평생 고삐가 채워지고 멍해가 채워져서요, 해약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그 기타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유지하라 이 뜻이거든요. 유지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보험사 좋은 일 시키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지 말고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소득세 추징된 거는요, 17년 동안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치부한다면 오히려 뭐 그 부분은 이익이 될 수 있죠. 먼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연금저축은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해지해서요, 그 저축은행 3%짜리 넣거나 아니면 1년 만기 그 금융기한 채권 6%에 투자하고 아니면 또 여유가 투자 여력이 있다면 국내외 ETF 비과세 뭐 국내는 비과세고요. 해외는 22% 떼지만 어쨌든 그 투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을 할 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해지 안 할 겁니다. 연금 받을 겁니다. 연금이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55세 이후에 65세 되는 시점에 이게 잘못됐다. 이거 똥값에 연금을 받고 있네. 그렇다면은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연금을 받지 말고 해지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그런 후회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연금저축은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했다면 오늘 당장 연금이 개시되더라도 연금 받지 않고 일시불로 해지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겠죠. 그리고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는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이나 ELS나 ISA나 펀드나 이런 상품을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절대 팔지 않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정말로 수천만 원,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PC도 쓰레기 파일을 정리하면은요,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보험도 일상생활에서 보험 및 금융상품도요,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정리해버리면 자산관리 성공하고 은퇴 준비, 노후 준비에 성공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받으십시오. 매년 건강검진은 받으면서요, 왜 이거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받는데요, 리모델링을 핑계로 보험 판매인이나 자기한테 팔았던 사람한테 이 분석을 요청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팔았다 하더라도 보험 판매인한테 얘기한다면은 보험 판매인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리모델링, 리스트럭처링을 빌미로 해서 전부 다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비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또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보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그 호랑이 페어에다가 여우 피아르에다가 그 호랑이 만난 교육이고요. 개똥 피아르에다가 정화조 속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자, 소득이 한정적인데요.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지출을 통제해야 되겠죠. 도시락 싸두고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전략하는 태도는. 하지만 보험이 금융상품은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낭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아야 부자나 은퇴 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금보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쓰레기 연금보험 가입해서 자산관리, 은퇴 준비 여러 가지에 다 실패하게 됩니다. 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잖아요. 이 세금과 관련된 거 이런 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타트 김의 NGP 플랜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레 100년 대계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동시에 펼쳐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3대가 아니라 30대, 1000년, 만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NGP 플랜 7월 1일 날 합니다. 오후 2시에 합니다. 흥천사 도남동 소재의 한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굉장히 큰 절이고요. 전법회관 3층 염화미소라고 하는 카페에서 합니다. 약도 참조해 보시고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마을버스 22번 타면 3분 4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흥천사 입구에 내려서 바로 우측으로 올라오면 간단합니다. 전경이 너무 멋있으니까 가족들 와서 세미나 이후에 구경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자가용도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 핸드폰 번호로 성함을 문자로 찍어주세요. 010-5473-9327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가 제조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콘스탄트 긴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가 되겠습니다. 내일이 되겠네요. 또 유튜브 게시물 참조해 보시고요. 저와의 만남의 시간에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질의응답하고요. 간단한 강의하죠.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 자산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 은퇴 설계나 노후 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아니면 그 주택연금, 그 연금보험, 기타 등등 모든 노후와 관련된 금융상품, 투자상품에 대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그동안 무료했는데 3만 원 받습니다. 3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천사 굉장히 멋진 절인데요. 그 약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염화미소 카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 테라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그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는 것이 좋죠. 공짜 컨설팅에 속아서 들어가서 쓸데없는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 세상에 공짜 없지 않습니까? 공짜를 빌미해서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등등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 및 연금, 보험 관련된 아니면 금융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라면 제 말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저는 CFP 교수를 했고요. 34년 동안에 엄청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15개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요. 무엇인가 팔지 않는 전문가. 이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